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시긴 5-2강 직무 예시 중에서 교육 HRD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직무 역시 제가 체험을 해봤던 직무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얘기할 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따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 직무 역시 그냥 다 같은 교육이 아니라 조금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직무는 세분화해서 보면 좋은데요. 교육 직무는 그럼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와 외부라고 썼는데 이 내부와 외부로 나눈 기준은 내가 교육하는 대상자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예요. 그럼 내부는 다시 계열사 교육과 그룹사 교육으로 나뉘는데 계열사 교육은 특정 그룹 내에 있는 모 계열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 혹은 독립된 교육팀에서 근무하는 그 교육 담당자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거고. 그룹사 교육도 역시 내가 우리 회사, 우리 그룹에 대한 교육을 우리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맡고 있는 게 똑같은데 이런 쪽은 이제 인재개발원이나 인재개발센터, 그룹연수원 등으로 나뉩니다. 사실 그룹사 교육 쪽은 신입들을 공채로 잘 뽑지는 않기도 합니다. 각 계열사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이 파견해서 오는 구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 직무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그룹 교육을 좀 담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이런 쪽 인재개발원이나 그룹연수원 쪽에서 어떤 공고가 뜨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뜨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시면 좋고 이쪽에서도 같이 회사 내 사람들을 교육을 하지만 계열사에서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교육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 뎁스만 더 들어가 보죠. 계열사 교육 쪽은요. 그 계열사 내에 있는 직무 교육에 거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무 교육들. 혹은 뭐 세일즈 교육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계열사만의 조직 문화나 뭐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지역적인 디테일한 그 계열사의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반면에 그룹사 교육 쪽에서는 주로 하는 교육들이 이런 거예요. 뭐 신입사원 입문교육, 경력사원 입문교육, 승진자 교육, 기업 핵심 가치 교육, 뭐 이런 기본 소양에 관련된 교육들, 뭐 리더십 교육이나 코칭 교육, 비즈니스 기본 스킬, 뭐 창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그룹 교육이다 보니까 그룹 내에 특별한 이슈거리가 생기면 집합교육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뭘 공유하거나 표방해야 될 때, 표출해야 될 때 그런 특수한 교육들 혹은 뭐 제조 쪽은 식스시그마 또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외부 초청 인사들 불러서 하는 포럼 행사들, 세미나 행사들 이런 것을 총괄해요. 좀 더 넓고 공통적으로 두루두루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 교육 쪽과 그룹사 교육 쪽이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쪽 직무에 대해 원서를 내더라도 약간 방향을 다르게 어떤 것을 더 강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계열사 교육 담당자한테 그룹 핵심 가치 교육에 대해 나는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것보단 직무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당장 빠르게 성과 낼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고요. 반면에 그룹사 쪽은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그룹 내의 고유에 대한 가치들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커스가 그렇게 약간 다릅니다. 그런 내부 쪽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외부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로 외부 교육기관이라고 많이 부르고 HRD 컨설팅사라고도 많이 부르는 곳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국표준협회랑 한국생산성본부랑 한국능률협회 KME 여기가 3대 교육기관으로 불려요. 그리고 컨설팅사들은 뭐 네이버에 치면 정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HRD 컨설팅, HR 컨설팅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콘텐츠사들은 주로 이러닝이나 콘텐츠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대표적인 게 삼성에서 분사한 크레듀 혹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휴넷이라는 사이트도 되게 유명하고 혹은 KT 이노에듀, KG 패스원 이런 곳들이 바로 콘텐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교육기관에서는요, 주로 하는 교육들이 아무래도 밖에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 모두 다 고객이다 보니까 그룹사 교육 쪽에서보다 더 포괄적인 교육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너무 특정 회사에 대한 맞춰진 교육보다는 누가 들어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무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자세히는 얘기해주기 어렵지만, 주로 저도 외부 교육이 뭐 있나 찾아볼 때 보면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런 회사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2017년 뭐 운영 계획, 2016년 운영 계획 이런 게 쫙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는 게 제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외부 회사들에서는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담당할 수 없는 교육들을 주로 많이 실시를 하는데, 핫 이슈들 있죠? 최근 트렌드들, 기업 내에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고 오히려 외부 교수들이나 외부 담당자, 외부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갖고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관련된 교육들, 혹은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 그런 거 모든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컨택해갖고 과정을 꾸리는 거죠. 우리 거 들어와라. 그럼 막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교육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죠. 그렇고 또 하나 그냥 팁으로 드리면, 이쪽에서 하는 교육들은 대부분이 물론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각 내부 인프라가 그룹 교육이나 뭐 계열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많이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주로 그쪽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이쪽에 만약에 채용이나 공고를 보고 원서를 낼 때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 가볍게 더 첨가해서 써주면, 아, 그래도 얘가 우리의 주 고객들이 누군지 알고 있구나라는 걸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해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콘텐츠사 같은 경우나 컨설팅사 같은 경우 대기업 기구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3대 교육기관들 있죠? 그쪽은 중소기업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객들이. 예, 그런 것 같고, 이런 외부 교육기관들은요, 앞에 설명한 내부 교육기관들보다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역량을 어필할 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건 당연한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오히려 교육 외적인 영업에 대한 감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외부 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처럼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듣는 교육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업력이 없어서 우리 회사 교육을 외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회사의 수익 구조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물론 교육 담당자 보고 직접 나가서 영업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영업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마케팅적인 요소를 생각해서 같이 교육을 짜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좀 더 이쪽 분야에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외부 쪽으로. 그래서 약간 더 트렌드에 밝은 사람들, 혹은 약간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컨셉을 짜서 좀 매혹적으로 다른 외부 사람들이 확 끌릴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부수적으로 내가 편집이나 뭐 프레젠테이션, 포토샵 이런 거 잘해서 제안서 같은 경우를 예쁘게 잘 꾸미는 사람들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그래서 교육이 물론 기본이 돼야겠지만 플러스 알파 요소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잡아본다면 외부 교육기관 쪽에 원서를 넣을 때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업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펴봤고, 역량 쪽으로 좀, 교육 쪽으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나의 역량을 매칭시키면 좋을까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쪽은요, 크게 기획이랑 운영, 진행 쪽이랑 평가로 나뉩니다. 이거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에디 모형이라는 거에 근간한 그런 활동 영역이에요. 교육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앞에 나가서 교육을 직접 하고 강사를 하는 그런 역할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사지 교육 담당자로서는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해야 돼요. 직접 내가 강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앞에 설명한 기획 쪽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에너지를 더 그쪽에 쏟아야 될 경우도 많고, 기획 단계에서 교육 모듈이 잘 구성돼서 만들어지면 사실 운영 쪽은 그대로 따라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기획 단계에서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도 하고, 타사와의 비교를 하기도 하고, 혹은 외부의 아웃소싱을 맡길 때는 그런 동향들을 분석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잘 버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교육을 짜는 거예요. 그 단계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말로 풀었으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교육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으면 좋고 나쁘면 좋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의미부여하기 나름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명확하게 기획을 잘 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 단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차별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운영 단계에서 이제 교육생들 어떻게 모집하고 안내하고 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또 조력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요소들은 다 운영, 진행으로 봐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물론 운영 진행하면서도 실시간으로 교육생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게 없는지, 다른 강의를 기획할 때 반영할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꼼꼼한 성격들은 되게 좋고, 이런 역량도 필요하겠죠. 마지막 평가 단계. 평가가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회사에서 하는 교육의 목적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역량을 창출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평가를 그냥 이 사람 교육 잘 받아서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업 가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요소까지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사후 단계로 꼭 이루어져야만이 완벽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교육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했던 이런 여러 활동들을 그냥 단순히 활동들에 대한 성과나 과정에만 그쳐서 작성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전후 단계를 같이 프로세스를 밟아왔던 경험들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매칭을 시켜서 풀어나가세요. 그럼 되게 이 사람은 교육에 대한 업무에 대한 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얘를 뽑으면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봐도 되니까 우리 업무를 익히는데 좀 더 수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듣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교육 직무라는 사람, 교육 해당하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강의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운영, 평가 단계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쪽 교육 직무에서도 필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딱 이 두 가지만 뽑을게요. 협업 능력이랑 남들을 변화시킨 경험이에요. 두 가지. 왜 협업이 중요하냐면 이것도 역시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내 한 사람의 교육 담당자는요, 일을 할 때 그 어떤 직무보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엮여서 해요. 처음에 교육을 기획할 때는 각 관계사에 있는 교육 담당자랑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외부 강사 쓸 때는 외부 강사랑도 동시에 얘기를 나눠야 되고, 외부 교육기관이랑 협의해서 아웃소싱을 할 때 그쪽 담당자랑도 동시에 또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걸 또 저는 내부적으로 제가 잘 조합해서 저희 부장님, 상무님께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육이 또 만들어지면 저는 현장에 있는 교육생들,
수강생들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내 한 사람이랑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쵸? 그래서 협업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교육 쪽으로 좀 쓰실 분들은 어떤 활동을 본인이 하셨든 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혹은 팀을 이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룹 밖에 있는 내 영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시킨 경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 쪽에 쓰실 분들은 반드시 내 사례가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내 사례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이 전후 관계가 딱 뭔가 바뀐 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얼마나 친밀감 있게 사바사바해서 교육을 마무리했다가 아니라 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걸 비포 앤 애프터를 명확히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적 자기소개서 쓸 땐 그래서 어떤 사례를 쓰든 간에 반드시 변화에 대한 포인트, 어떤 걸 내가 변화시켰는지 이 부분을 꼭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직무의 핵심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직원들의 혹은 교육 대상자의 변화를 복돋게 하는 그런 서포트 해주는 일이 바로 교육 담당자이기 때문에 변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오늘 교육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